안녕하십니까, 공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고전 3문 9강 채봉감별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채봉감별곡이라는 작품은 지금까지 수능이나 모의평가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나온 게 언제 나왔냐면 2016학년도 7월 학평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육정보에서 한번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최근에 교과서에 많이 수록돼 있어요. 이게 특히 이제 여성 인권 관련해서 그런 형태의 지문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요즘 그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요 지문들이 교과서에 많이 수록된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될 것이, 채봉이란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요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장필성하고 이제 사랑 이야기도 사랑 이야기지만 아버지하고의 이야기도 좀 잘 보셔야 될 게, 그렇게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집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평양 김진사, 자 김진사야. 김진사의 딸 채봉은 아버지가 서울로 간 사이 이웃의 선비 장필성과 우연히 만나 혼약을 맺는다. 자, 그럼 일단 이웃의 선비 장필성과 우연히 만나 혼약을 맺는다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야. 요게 뭘 보여주냐면 채봉의 주체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1번. 됐죠? 그러니까 요게 되고, 이것이 사실은 여기는 이 소설의 사건의 계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 이어갈게. 서울에서 김진사는 허판서에게 돈과 딸을 주기로 하고, 이 지금 이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지, 그지? 자, 왜 그러냐면 돈과 딸을 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관직을 얻었어. 이게 매관매직이죠, 그죠? 딸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채봉은 아버지의 뜻에 따르지 않고 도망간다. 예, 이걸 통해서 여기는 얘가 얼마나 주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알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한편 김진사는 돈을 준비해 가던 길에 화적의 습격을 받아서 재산을 모두 잃고 맙니다. 채봉은 아버지를 위해,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잃고 만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산을 잃은 덕분에 허판세에게 약속했던 딸도 돈도 주지 못해서 결국 이거 어떻게 되냐면, 허판서가 여기 있는 이 아버지를 잡아가요. 그래서 이게 묶여 있는 상태가 되고, 이런 아버지를 위해 몸값을 받고 기생송이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측면은, 자,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기생송이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생각해 보면 아버지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거니까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버지하고 뭐 손자라고 지내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 유교적 가치관을 여기다 반영해 놓긴 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생이 되거든. 자, 그런데 이때 이감사의 눈에 떠서, 이때 이감사는 평양감사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조력자가 됩니다. 이제 조력자. 그래서 눈에 띄어 관하로 일하러 오게 된다. 아득한 정신은 기러기 소리를 따라 멀어지고 몸을 책상 머리에 엎드짖는데 깜빡 잠이 든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죠, 그죠? 책상 머리에 엎드리면 바로 잠드는 거. 주사 야몽 꿈이 되었는지 꿈속의 송이는 장주의 나비같이 두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따라 하늘에 떠다니면서 사면을 살핀다. 오매불망하던 장필성이, 자, 장필성이야. 정막 공방에서 혼자 전날의 답장글을 꺼내놓고 보며 울고 또 울며 보고 전전반층 누워있기에, 전전반층이라는 건 잠을 자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달려들어가 마주 붙잡고 운다. 이거 다 꿈이야.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자,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잠꼬대가 되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잠깐만 좀 지우고 다시 합니다.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잠꼬대가 되어 아주 내쳐 울음이 된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펑펑 울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것이 장필성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사람이 늙으면 누구나 잠이 없는 법이다. 이때 이감사는 나이가 80여 살 뿐만 아니라 일도 방백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원망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국군에 보답할까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야, 여기 또 이감사,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결국에 백성들의 원망이 없을까, 국원에 보답할까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이 감사는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해 놓고 있어. 이 사람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송이가 있는 방 쪽으로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려와 깜짝 놀란다. 속으로 짐작하되 지금 송이의 나이가 18세라 분명 무슨 사정이 있어 저러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하고 가만히 나와본다. 송이가 남창을 열고 책상 머리에 누워있는데 불을 켜놓고 책상 위에 무엇을 써서 펼쳐놓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가만히 있다가 주지를 펼치고 보니 추풍감별곡이야. 자, 여기 지금 추풍감별곡에는 시가 등장하죠, 그죠? 결국 여기는 이 시가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되면서 거기에 플러스 이걸 통해서 채봉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어요. 됐죠?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감사는 그거를 대강 보고는 손으로 송이를 흔들어 깨운다. 송이가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이감사다. 대경 실색해 일어선다. 이감사가 종이를 말아들고 송이야 놀라지 마라. 비록 상하지문이 있으나 내가 너를 친딸이나 다름없이 귀히 여기고 있으니 무슨 사정이 있거든 내게 말하면 좋겠구나. 오늘 심중에 미안한 일을 다 말해라. 이 자식아, 내가 너를 딸같이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아비같이 생각하지 않고 이 같은 원한을 갖고도 말 안 하고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뭔가 일이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는 이 글을 봤더니 이거 장난 아니거든, 내용이. 그래서 여기는 이 글을 보고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송이는 당황해 어쩔 줄을 모르다가 겨우 입을 연다. 소녀의 죄가 만사무석입니다. 죽어도 애석하지 않다, 이런 뜻이야. 죽어도 애석하지 않다. 이감사가 허허 웃으며 내가 너의 소회를 듣고자 하니 마음에 있는 대로 다 말해라. 송이가 한출 천배하고 몸이 떨려 말을 못하고 서 있으니 이감사가 또 말을 재촉한다. 이처럼 물어보시니 어찌 감히 기망하겠습니까? 그럼 결국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있다고 눈치를 챈 거야.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하고 눈물을 닦고 두 손을 모아 단정히 선다. 그리고 당초에 후원에서 장필성과 글에 화답하던 일과 모친이 장씨를 불러 혼인을 약속한 일, 김진사가 서울에 올라가서 벼슬을 구하다가 허판사와 관계가 된 일이며 허판사가 저를 별실로 삼아달라는 김진사는 허락하였으나 저는 장씨의 약속을 지키느라 말리고 도망한 일, 그 후 모친을 찾아 내려와서 몸을 팔아 돈을 주어 올려보내고 기생이 된 후에도 장씨를 잊지 않고 글을 써 해답할 사람을 구해 장씨를 하지 못한 일들 다 말하였다. 참, 여기까지 뭐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썩 다 뭐했어? 총망라해서 요약해버렸죠. 그래서 요약적 제시를 썼고 이것으로서 본인의 정체를 밝히게 됐어요. 자, 그랬더니 대감의 하늘 같은 애는 결초 보온에도 잊지 못하겠나이다 하며 엎드려 운다. 감사가 송이의 등을 어루만지며 송이야 울지 마라. 내 사정이 그런 줄 알지 못했구나. 그러나 오늘 내에 알게 되었으니 어찌 내 소원을 풀어주지 못하겠느냐. 이제부터 장필성이 사정이 있어 봐라. 장필성도 사정이 있어 이방으로 들어온 것이구나 했는데 이것도 대단한 일인 거야. 왜냐하면 장필성 양반이거든. 양반인데 지금 뭐 했냐면 사대부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거야. 즉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죠? 이런 게 전부 다 시대가 바뀌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 내일은 장필성을 불러 내가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눈물이라 하는 것은 인정에 지극한 이슬이라. 그것도 억울하고 그리워도 눈물 나고. 자, 이거 봐. 눈물이라 하는 것은 인정에 지극한 이슬이야. 그러므로 억울하고 그리워도 눈물 나고 좋고 반가워도 눈물이 나는 법이다 하는 거 누구 생각이니 이거? 네, 요거는 서술자 생각이죠. 그래서 서술자 개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다 인정에 지극한 이슬이라고 표현한 것은 서술자 개입이지, 그지? 송이는 이감사의 말을 들으며 다시 눈물이 떨어짐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다가 부모 생각이 새로 나서 다시 감사에게 말을 한다. 이렇게 보살펴 주시니 하정이 만극합니다. 그런데 소녀의 부모가 소녀로 인하여 공경에 처했으나 아직 소식을 모르니 이 또한 원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했냐면 소녀의 부모가 요 지우고 해야 되겠다. 잠깐만. 봐. 소녀의 부모가 소녀로 인하여 공경에 처했으나 자기가 이제 도망갔으니까 아직 소식을 모르니 이 또한 원한입니다 하는 것은
그렇게 부모가 자기를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 보니 아직까지는 유교적 가치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일정 정도 반영이 돼 있어. 자, 그다음 감사가 이 말을 듣고 송이를 더욱 기특하게 여기며 허허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가상하구나. 효율지심 이른바 천심에서 나오는 말이로다. 오냐 그것도 급히 조선에 알게 할 터이니 염려 말거라. 하고 안방으로 건너가 혼자 누워 송이가 주지에 쓴 추풍감명을 여러 번 보며 칭찬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글이 잘 써진 글인가 봐. 이튿날 조주의 이감사가 장필성을 부르더니 필성이 속으로 생각하되 사또께서 이처럼 일찍 부른 시가 없었는데 무슨 일로 이같이 부르시나 하고 이감사에게 문안한다. 이감사 반가운 얼굴로 별당으로 들어오라 하니 필성이 더욱 이상하게 여기고 따라 들어간다. 감사가 방으로 불러들어 앉히고 송이를 부르니 송이가 별당에 들어온다. 필성과 서로 만나마자 소식에 놀라고는 말없이 마주 앉으니 이른바 양인심사 양인지라. 그러니까 양인의 마음은 양인이 여기서 양인의 마음은 양인 두 사람만 양인만 안다. 뭐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감사 앞이라 감히 말을 못하니 그 곤란할 지경이 어떠할까라고 했어. 이건 다시 또 누구? 서술자가 개입한 거죠. 그죠? 여기서 이방의 천역을 자원하고 들어온 지가 67달이 되어도 못 보다가 오늘이야 서로 만나니 어떠하냐. 필성이 더욱 놀라 어찌할 줄 모르다가 일어서서 절을 한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뭐하고 있냐면 마지막에 요렇게 해서 제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뭐하고 있다?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뭐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나 지금 보시면 인물들의 행동 거기에 어떤 새롭게 바뀌어 있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자, 그럼 이거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여기는 이 소설은 일단 주제가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이건 뭐 별거 아닌데, 자, 여기는 이 작품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거. 일단 여기는 이 주인공은 근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공의 근대적 성격. 알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보면 매우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보면 부모의 명령보다 개인의 의지나 개인의 욕망 이런 것들에 보다 더 충실하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어. 그래서 주인공의 근대적 성격 하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요게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자 어떤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냐면 차근차근 가볼게. 1번 일단 매관매직합니다. 아버지가 팔았어요 딸내미를. 그래서 매관매직하고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허판선한 새끼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그러고 싶나 18살 여자를. 그래서 이런 축첩제도 축첩제도 요런 게 아직 당시에 남아있었다는 거. 축첩입니다. 자 글자가 좀 겹쳐져 가지고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쓸게요. 축첩제도 요런 것도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적대가 많았다 당시에 요런 것도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분 이동이 자유로웠다. 특히 양반이 거기 있는 그 이방 그러니까 그 아전으로 가는 거 보니까 신분 이동이 자유로웠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돈이면 다 된다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교과서에 많이 실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여기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요건 이제 짜투리 현대 시제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현재 시제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현장감 줍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정한 소재로 이어서 특정한 소재. 이어서 특정한 소재라는 건 뭐냐면 채봉 감별곡이야. 그 노래 채봉 감별곡 노래를 통해서 사건이 전환됐지, 그지?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강조되냐면 사건의 우연성,
사건의 우연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니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 한 장 뒤로 넘겨서 142페이지 한번 봐봐. 보면 거기 채범갈병고 본문지문이 나오죠. 그래서 요 본문지문도 하나 좀 보고 할까? 혹시 모르니까 갑니다. 어젯밤 가을 소리는 가을 분위기 뚜렷하다. 그래서 아이고, 예, 파란색으로 쓰면 안 되죠. 자, 가을 분위기 뚜렷하다 했으니까 이건 계절적 배경이 되겠네. 계절이 되겠고요. 외로운 잠자리에 임 그리던 꿈을 외로운 잠자리에서 임 그리던 꿈을 깨었대. 그럼 이것이 지금 화제의 상황이 되겠지, 그지? 자, 대살로 만든 창문을 반만 열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 크나큰 허공에 여름 구름이 흩어지고 천년이나 된 강산에 찬 기운이 새로워라.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여름이 끝나고 찬 기운이 새롭다 그랬으니까 계절이 변화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절의 변화. 됐죠? 계절의 변화. 지루한 이별 생각할수록 끝이 없네. 그러니까 이별은 지루해. 인연이 없어 못 보는지 정이 있어 그리워하는지. 인연이 없으면 정이 있은들 어떠며 정이 없었으면 그리워한들 어떠겠는가. 연문도 없지 않고 정도 있건만은 같은 성한 남북촌에 있으면서 얼굴이 못 보는 곳.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아예 다른 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 살고 있다. 지금 서로 가까이에 있다. 서로 가까이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임과 이별하던 날에 나는 어찌 못 죽었나. 대천바다 깊은 곳에 풍덩 빠지련만 지금까지 산 것은 부모와 정든님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뭘 가지고 있었다? 재회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었다고. 재회에 대한 희망이. 자, 그래서 하늘을 미워하고 조물주도 시기하는구나. 그러면 결국 하늘이 미워하고 조물주가 시기한다는 건 이게 현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운명론적 가치관이 들어있는 거야. 이 모든 게 다 이들이 가능한 거니까. 자, 그러면서 마지막 소리가 귀에 쟁쟁해 생각지 말자 해도 생각나고 태도가 눈에 아른거려 이자에도 잊기 어렵구나. 상사의 중한 병을 어찌하면 고쳐낼고. 그래서 상사라는 것은 그리움입니다. 항상 그리움이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낼고 했으니까 결국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으로 스토리가 마무리된다. 다 됐나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고요. 요 채범감별곡 저 중요한 작품이니까 꼭 보세요. 뒤에 있는 시까지도 같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예, 그때까지 정리도 잘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